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증시는 3일 동안만 열렸는데요. 리츠 시장도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99%를 기록했고 3주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시 환경 자체가 리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미국 쪽의 경제 지표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온 소식들도 썩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보면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용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를 보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 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3일에 제일 먼저 발표된 게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8월달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961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880만 건을 크게 상회하기도 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69만 건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역시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우호적인 시장이다, 이런 걸 시사하기 때문에 금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면 미국의 민간급여 처리 회사인 ADP라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9월 중 신규 일자리 자체는 8만 9천 개 늘어나서 예상치인 16만 개를 크게 하회하기도 했고, 또 임금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한 어떤 둔화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 연준 인사들도 최근에 금리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4.8%를 돌파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유명한 채권 투자자 분석가들이 심지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시장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얘기를 했지만, 국채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이 기업과 소비자들의 금융 비용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없이도 경기를 둔화시키고 물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런 매크로 이슈에 대한 영향이 계속될 것 같고요. 고금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이번 다가오는 주에는 12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있죠. 또 이 CPI 지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수치가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이슈는 이 정도로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개별 리츠들의 상황을 보면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4개가 하락을 했고 4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롯데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이 3개 리츠가 하락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4.89% 하락했는데 19일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3,110원으로 한 주간 장을 마감해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썼습니다. 3주 연속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죠. 네, 롯데 리츠가 이렇게 최근에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리파이낸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쪽에 국채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시장 둔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추석 전에 이제 배당금이 입금되었는데 이제 배당금이 입금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 컷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이 정권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금 확정 자체는 8월 초에 했습니다. 8월 초에 이제 구기 배당금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죠. 구기 배당금을 주당 109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고 뭐 이게 지급이 된 건데 뭐 사실 이제 이때 109원 자체는 이 전기에 비해서는 23.7% 줄어든 규모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보다는 입금되고 나서 더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리츠에서 이제 최초의 이제 물류센터 리츠죠. ESR 캔달스퀘어 리츠라고 있는데 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도 4.23%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리츠 다음으로 크게 하락했고 뭐 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 1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상장할 당시에부터 투자했던 이제 블랙록이 이 최근에 이제 5일날 지분을 기존 7.22%에서 6.20%로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인데요. 여기가 이제 2.95%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3,000원 선 밑으로 내려갔고 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좀 많네요. 요즘에 보면 전주에도 이제 뭐 차입 조건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차입 이후에 또 유상증자까지 추진한다 발표했는데 이 유상증자 추진 소식이 이제 발표되면서 아무래도 또 투자자들 반발도 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지금 주가가 5,000원은 이제 상장할 때 공모가에도 5,000원을 고사하고 3,000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이제 유상증자 아예 추진도 못했는데 요즘은 또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리츠들이 내렸는데요. 특히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여기도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1.82% 내렸는데 이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오피스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제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이라고 이 서초동에 있는 자산인데 이 자산에 우선주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유럽 자산을 담은 리츠 3인방,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라든지 KB스타 리츠, JR 글로벌 리츠도 비교적 낙폭이 컸던 그런 리츠들이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보면 리츠들의 주가가 안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제 배경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매크로 이슈의 영향이 큰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리츠 시장 자체가 어떤 신뢰가 좀 많이 불신이 커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이제 개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뭐 리츠와 리츠를 운용하는 리츠 AMC들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크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게 한국에 리츠가 도입된 건 2000년 초반입니다. 초반인데 상장 리츠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하기 시작한 건 2018년 이후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리츠 상장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 전에 있던 리츠 같은 경우에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2018년 이전에는 주로 이제 자기관리 리츠들 중심으로 상장이 됐고 그때 이제 보면 주가 조작이라든지 횡령, 배임 등 같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되고 시장이 신뢰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8년 이전만 해도 리츠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할 때 양적 기준을 갖추더라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경우도 다반사였고요. 거래소 관계자들 그 당시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굳이 리츠를 왜 상장해야 되냐 이렇게 신뢰가 없는데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신세계백화점 이제 문화센터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츠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한 30분, 30분 정도 오셨는데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어요. 상당히 젊은 신혼부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50대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도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하다가 근데 이 오피스텔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임대료를 받아서 너무 이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유사한 상품이 리츠를 이제 보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질문들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많은 질문들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운용사를 어떻게 믿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운용사가 투자했던 공모 상품 물론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은 아니고 해외 주식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상품들이었는데
그 상품들에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받고 또 그 손해를 본 이후에 운용사들이 뭐 책임감을 가지고 운용을 하거나 이 고객 대응을 잘 안 했기 때문에 AMC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불신들이 상당히 팽배했는데요. 뭐 지금 뭐 또 사실은 뭐 과거에 이제 주가 조작 횡령 배임으로 인해 상장 폐지했을 때와는 좀 다르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믿고 싶지만 어쨌든 이제 리츠와 리츠 AMC에 대한 불신이 좀 팽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무리한 신규 자산 편입이라든지 유상증자 그리고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불신 또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 비전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고요. 뭐 사실 이제 리츠 종목 토론방 자주 보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좀 가끔 보긴 봅니다. 왜 보냐면 사실 이제 리츠 AMC들이 제가 보더라도 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실제 개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많이 가보는데 뭐 좀 거친 말들도 있고 좀 틀린 말들도 있고 또 감정적인 말들도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뭐 정말로 이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거친 발언 푸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전곡을 찌르는 글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트럼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뭐 좀 순화해서 표현하더라도 뭐 최근에 어떤 유상증자를 발표한 리츠에 대한 주주의 의견이었는데 어떤 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뭐 부동산 간접 투자라는 좋은 취지의 리츠를 이렇게 변질시키는지 모르겠다. 자기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사모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모 투자자들을 출구로 사용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IR 때부터 그렇고 주주가 그리 만만해 보이나요?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었고 또 단기 수익과 시장 신뢰를 맞바꾸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운용을 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주보다 회사의 이익을 앞세운 회사다. 또 뭐 그런 얘기들, 뭐 어떤 대기업 스폰서 계열 리츠에 대해서는 그룹을 위한 리츠, 그룹들의 돈잔치 이게 무슨 리츠인가? 주주들 돈으로 자기들 건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주주들 우습게 본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뭐 이에 대한 리츠랑 리츠 MC들도 이제 반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들이 사실은 이제 리츠 시장의 성장에 상당히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리츠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 이제 몇몇 리츠들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시를 해서 이제 7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이 800억 원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를 감안하면 물량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뭐 또 유증을 취재한 타이밍이라든지 현재 어떤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 크고 아마 이 유증에 대해서도 주주들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이제 공시를 하나 했는데 이제 오는 10일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개최 목적은 최근의 경영 현황 및 향후 사업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 제고인데 구체적으로 이번 설명회에서 중장기 전략 방향을 담은 이 비전 2030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에도 이런 이제 유사한 미래 전략 보고서, 장기 성장 스토리를 담은 비전 2025를 발표를 했었죠.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비전 2030은 더 많은 변화, 더 큰 변화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명을 바꿨죠. 원래 기존에는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였고요. 또 사명 변경 계획을 밝히면서 또 투자 섹터 및 전략 다변화 계획도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현재 첫 오피스 투자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또 다른 이제 오피스 리츠 코랑코에서 운용하는 코랑코 더원 리츠죠.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을 들고 있는 그 리츠인데 이 리츠와 M&A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비전 2030 발표는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블랙록이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첫 이제
첫 이 IPO 할 때부터 투자를 해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지분을 늘려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분을 좀 매도하면서 이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그런 소식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리츠 시장에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